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담금 문제, 이게 요즘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아시죠? 재건축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담금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저는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살짝 웃음이 나기도 해요. 왜냐면 뭔가 너무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요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 분당, 일산 같은 대표적인 신도시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사에서는 분당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껴넣어요. 그러니까 분담금 내야 할 거 맞는데 혹시 몰라요 돈 돌려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짝 주는 거죠. 일산도 비슷해요. 동일 평형으로 갈 경우 3억 4억 원 예상이라면서도 자재값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럼 나도 새 아파트 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분담금 부담이 정말 적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공사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이 예상 금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톤을 유지하죠. 왜냐면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가 결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재건축 단지 매물을 팔지 않고 보유하려고 하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평촌이나 중동, 삼봉 같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촌의 경우 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옮기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정작 같은 평형으로 이동하려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추가로 내야 한다는 걸 덧붙이죠. 중동에서는 대형 평형 유지 시 4억 원 정도 예상되지만 소형 평형으로 옮기면 환급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기사에서 말하는 환급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혜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집 크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집을 줄이는 대신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삼봉 같은 곳도 비슷한데요. 34평으로 이동하면 전용 면적이 더 넓게 느껴지니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 선택을 하려면 2억 3억 원의 분담금이 필요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죠. 분담금은 필수지만 뉴스는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공인중개사분은 분담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입주할 때 집단 대출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듣기에 참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부담이 곧 빚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분담금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해요. 지금 정부에서 2027년 이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2035년쯤 돼야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담금이 부담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건축으로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동산 기사를 보고 이거 무조건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한 번 더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 뉴스는 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직접 마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러나 희망은 잃지 않으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진이었습니다.